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2차 실무 과목을 준비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은 2차 실무 중에 이제 직업 상담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상담학 과목을 처음 수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담학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 드릴 말씀은요. 이제 2차 실무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시험지에 빈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때 어떤 것들을 좀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잡으면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풀어가면 되겠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좀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면 챕터 1의 직업 상담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상담의 이해고요. 쌍가로 1번에 이제 직업 상담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필기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좀 장황하게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2차 실무 때는 좀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기 때 이제 공부하셨던 거 떠올리면서 이런 건 그때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런 거였지라고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업 상담의 의의 보겠습니다. 개인의 생애 진로 과정 중 직업의 선택과 준비, 직업 생활의 적응, 은퇴, 생애 진로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애 진로 과정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이슈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제가 요거를요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극단적으로 줄여 보면은, 자, 직업 상담이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상담이란 내담자에게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답안으로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서 키워드를 잡는다라면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의사결정인 거예요. 의사결정.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선생님 키워드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물어보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동글뱅이 쳐주시고, 여러분이 좀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할 때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위주로 풀어갈 텐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 않은 키워드는 무언가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또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답형 서술이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필답형 서술이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키워드로 뭐예요? 그렇죠. 문장을 만드시면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쌍가로 이번에 직업 상담의 목적, 여기서 일반적인 상담하고 직업 상담의 목적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일반적인 상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담.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일반적 상담. 상담의 목적이죠. 목적.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자, 변 문제는 정신
의사 효율성 향상. 일단은요, 문제를 제가 요걸 한번 좀 만든다고 하면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을 기술하시어 쓰시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지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재가 된 거예요. 아셨죠?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 문제였는데요. 이럴 경우에 5점 배점이 됐어요. 5점 배점이 됐는데 5점 배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냥 상담의 목적은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키워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빈 여백으로 돼 있고 5줄이 이렇게 거져 있으면요. 이게 줄이 거져 있어요. 시험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그죠? 하얘지겠죠? 이 5개를 어떻게 채울까?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뭐가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두 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정신과 의사가 더 잘하더라. 효율성이 향상되더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좀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보면요. 자, 변은 변화예요. 무슨 변화? 행동의 변화예요. 내담자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그러니 효율성이 향상된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문제를 해결해요.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니까 정신건강이 증진되죠. 정신건강이 증진되고 행동이 변화가 돼요. 이 행동의 변화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이게 키워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도 좋아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딱딱딱 잘하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직업 상담 목적을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직업 상담 목적. 자, 목적, 목표 같은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많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적, 목표, 막 이렇게 자꾸 구분하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은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이수하면 의사, 직업, 성장하네. 그래서 잔명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걸 이수했더니 의사로서 직업이 성장됐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돼요. 여기 배점이 5점이면 5가지가 탁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잡아서 문장화 시키는 거예요. 감 오시나요? 다시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다 쓰시오 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5점 배점이면 5개예요. 4점 배점이면 4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4개든 5개든 뭔가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온 다음에 키워드가 들어가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나요? 그죠? 자, 첫 시간인데 제가 다 말씀드렸네요. 그죠? 자, 첫 시간 다 내가 우리 화면토 쌤한테 요령 다 배웠으니까 이제 혼자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잠정적 진로 설정합니다. 잠정적 진로를 설정하게 해준다. 자,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을 계속 붙여주면 돼요. 잠정적 직업을 설정하게 해준다. 진로 설정해 준다. 그 다음에 명백한 목표를 잡게 해준다. 직업 목표죠. 그 다음에 이해예요. 이해. 무슨 이해예요? 직업 세계 이해예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수립. 목표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죠? 그쵸. 직업 계획을 잡아야겠죠. 계획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에요. 무슨 의사결정이에요? 요 의사결정하고 좀 다르죠. 직업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의식이 생기죠. 의식이 생기고 성숙한 직업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하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예요? 키워드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 힘드니 스토리텔링화 해라. 환멘토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라. 자,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자, 같은 겁니다. 근데 자, 기즈버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기즈버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학자가 제시한 것들은 문제로 내기가 취재원들이 좋아요. 왜? 그렇죠.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요. 근거가. 그래서 그 근거를 기준으로 내는 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도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기즈버스의 목표는 자, 기즈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빨리 하여라. 빨리 의사결정을 하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죠.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다른 거지만 이 강의 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제가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좀 흐름을 잡아가면서 머릿속에 구조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우고 끝, 이거 하나 외우고 끝 그러지 마시고요. 딱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언과 발달이에요. 예언과 발달이에요. 자, 두 번째 처치와 자극. 자, 이건 암기를 하셔야겠죠? 예, 처결하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결함과 유능이에요. 유능. 자,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발달을 통해서 즉 이 발달을 통해서 뭘 해요? 발달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을. 대표적으로 뭐예요? 키가 크니까 야, 너 농구 선수 하면 되겠다. 농구 선수 잘하겠다. 이게 뭐예요? 발달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치와 자극. 처치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자, 무슨 처치? 그쵸. 문제를 처치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처치하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교육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함과 유능이 있는데요. 결함과 유능인데 결함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능은 어떻게 돼요? 개발해야겠죠. 결국에 유능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얘기하는 거고 결함은 뭐예요? 그 직업 생활을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함 때문에, 단점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극복해서 그 직업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걸 이제 교재에서 이제 쭉 기술해 놨는데 요걸 한번 간략하게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언과 발달. 개인의 특성인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의 잠정적 진로를 예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본다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의 말로 이걸 한번 의미를 그려보는 거예요. 얘 키가 크니까, 얘 말을 잘하니까 너 나중에 너 말 잘하니까 선생님 해봐. 너 공감 잘하니까 너 상담사 해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인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의 잠정적 진로를 예언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같은 거죠. 이 발달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문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달은 뭐예요? 아까 이제 키가 크다.
그다음에 말을 잘한다, 공감을 잘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은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성적인 발달을 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는 건데, 예언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 그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요, 다시 문장으로 더 확대를 하게 되면 특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특성이면 특성 3종차가 있죠. 흥미, 적성, 성격 등 이러면 되겠네요. 등등등등등등 응? 등의 특성을 보고 그죠? 자, 성공이니까 장래 예언인데 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래 진로에 대한 성공을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다. 이게 2차 시험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썼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요 교재에 있는 문장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써져 있는 그 예언과 발달의 교재 안에 있는 기술된 표현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즉흥적으로 제가 써내려간 내용하고 다르죠. 저자인 저 자체도 이 책을 안 보고 쓸 수는 없어요. 안 보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암기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책을 통으로 암기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좋지가 않아요. 저처럼 제가 이렇게 요령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 개념을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를 잡고 나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자 여기서 붙여가지고 써내려 가시는데 이 특성은 흥미, 적성,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성공은 진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된다면 2차 시험 실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막연해요. 막연한데 자꾸 하시다 보면 그 요령이 생기니까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그것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샘플로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4번에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 세 가지 볼게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은 여러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 세 가지 요거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의사 직업 성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직업 성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명의사 성장이에요. 명의사 성장. 그래서 크라이티스는 명의사 성장이에요.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요 세 가지가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이에요. 목적. 직업 상담의 목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업의 선택에선 뭐예요?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고양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직업상담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일반적 자질이에요. 자, 일반적 자질 여기다 좀 정리해 볼까요?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 자질 지울게요. 일반적 자질.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 있는데 일반적 자질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 비교하셔야 될 게 전문적 자질이에요. 전문적 자질. 자, 이게 두 가지로도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 자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뭔가 나와야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들 모르진 않아요. 왜냐면 필기에서 다음 선택지 중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하면서 골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대충 뭔지는 아는데 사전 배점하고 줄이 4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직업 상담사의 일반 자질 뭔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내 자객 도덕. 내 자객 도덕.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암기 팁 있죠? 거기에 이제 내 자객 도덕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존경이에요. 존경.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 편견에서. 이 자아의 편견은 뭐예요? 상담사의 편견이에요. 상담사의 편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유, 저런 사람이 뭐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저 사람, 아유, 저 나이에 뭐 되겠어? 아유, 저 스펙에 되겠어? 취업 되겠어?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적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안 됐으니까 내가 오빠가 돼줘야지, 내가 언니가 돼줘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입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한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은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내 자객이 도덕적이네. 아셨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자객을 내가 고용했는데 너무 도덕적이야. 아유, 큰일 났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정리하시고요. 자, 만약에 전문적 자질로 나왔다. 그러면 뭘 넣으면 돼요? 우리 직업 상담사 과목에 5과목 넣으면 되겠죠? 5과목. 너무 허탈한가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심성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일반적인 상담사로서의 어떤 심성이라고 하면, 교양이라고 하면, 전문적 자질은 전문성을 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상담이니까 상담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임상 경험, 상담의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심리학 과목 배우죠. 그러니까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 너무 쉽나요? 화나요? 쉬워서? 그 다음에 정보론 배우시죠. 그러니까 직업 정보에 대한 분석과 제공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 그죠? 그리고 이제 법도 알아야겠죠. 그죠?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적 자질을 제가 법으로 설명하면 내담자가 일하러 갔는데 불공정 계약을 받은 거예요. 내 내담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래야지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 자질이라고 전문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자, 2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가정 갈게요. 자, 공부가 여러분도 저하고 하시면서 재밌으셔야 돼요. 아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러면서 자신감이 뿜뿜 나오시면 돼요. 자, 직업 상담의 과정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자, 이것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진 목계평, 목계평. 아마 이 직업상담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실 거예요. 관진목계평, 관진목계평.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관계 형성부터 해야 돼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을 안 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상담사라도 이 상담을 잘 이끌 수가 없어요. 이 관계 형성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친근감과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그래서 친근감도 있어야 되면서 그 사람과 신뢰감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단이에요. 진단. 진단은 뭐예요? 무엇이죠? 문제 진단이죠. 문제 진단. 그리고 측정도 이루어지겠죠. 특성에 대한 측정. 측정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이 뭘까요? 그렇죠.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해야죠. 무슨 목표? 진로 목표죠. 진로, 직업 목표. 그 다음에 개입이 되겠죠. 개입.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담사가 개입하게 되는데 상담사의 개입은 중재, 처치, 상담 이런 것들이 개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담사의 개입이고 여기와 여기는 나눠지죠. 여기가 초기 단계고요. 여기가 중기 단계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한참 안 나오다가 요 내용이 그 다음에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 종결이죠. 종결. 이렇게 3단계로도 돼 있다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상담의 과정을 쓰시오 하고 5점 배점도 하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3점 배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묻고 요거 하나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용도 되고 원리도 이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자, 평가는 무슨 평가예요? 목표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의 개입이 목표를 잘 이루어졌는지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문장 하나 만들게 해볼까요? 그래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걸 다 하면요, 제가 수업이 한두 끝도 없이 아주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어쩌면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문장화 시켜주는 거 한번 샘플 좀 아까도 요거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장을 만들면 제가 영어 문장을 좀 영어 형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중에서 여러분이 3형식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아셨죠? 벌써 감이 잡히셨겠네요. 자, 관계 형성하게 되면 주어를 뭘로 잡을까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상담사는 자, 은는이가가 주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목적어를 하면 되겠네요. 목적어. 그죠? 자, 목적어는 친근감과 그러니까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에게 뭐 에게 하면 또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내담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뭐 통해 또는 주고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자, 충분히 답지로 나오죠. 모자라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마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서술어죠. 이건 서술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여기 들어갔죠? 이게 키워드죠? 그죠? 요게 주어죠? 그죠?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재밌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 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자, 상담 과정 측면에서 볼 때 직업 상담은 5개로 구성되는데 이 5단계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썼어요. 관진 목계평이라고 썼고요. 제가 관계 형성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답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감의 라포의 신뢰감 라포, 그러니까 신뢰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감, 친근감의 상호 존중적인, 사실 레포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적인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만약에 적었다면 이게 틀리고 요것만 맞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는 다른가요? 아니에요. 두 가지는 같은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를 제가 저술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들은 조금 교재로서의 세련화를 시킨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이제 문제의 답을 쓰면서 이렇게 좀 할 때는 공부한 티가 나는 정도의 세련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책만 그러냐? 안 그래요. 시중의 모든 책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때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느낌이 드시죠? 왜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다? 그렇죠. 세련된 문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련된 문장이 뭐가 들어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라포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라포. 영어는 안 쓰셔도 돼요. 라포.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면서 수용적인. 이거 세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여러분들 SNS나 친구랑 얘기하면서 너는 그렇게 자기 수용적인 것 같아, 이런 말 해봤나요? 이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덕적 자세를 견지한다. 너 계속 그런 자세 견지할 거야? 너 그 애들한테 혼날 때 애들이 뭐 이제 뭐 어떤 자세를 해. 너 그런 자세 견지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나 답안지로 쓸 때는 그런 말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련된 표현들을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익혀가면 그걸 이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좀 차이가 되죠. 벌써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거의 중심적인 통찰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단 및 측정이에요. 진단 및 측정이에요. 진단 및 측정에서는 자,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개인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돕는 단계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특성을 측정하고 자신에 대한 자각 또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진단이라는 것과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 그런 것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자, 그 다음에 개입은요.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상담자가 중재하거나 처치하거나 상담하거나.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 쓰는 표현이죠. 중재, 너 네 동생한테 그거 좀 중재해, 처치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뭐라고 좀 해봐 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자꾸 기억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축이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저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금이 돼서 용어 사전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 볼 때 굉장히 세련된 표현들로 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평가. 상담의 중재가 초기 선정한 목표 수준에 얼마나 그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회, 그다음에 2006년 1회, 2002년 3회에서 세 번 기출된 문제죠.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쓰시오. 그럴 때 이 자질을 전문적 자질도 있고 일반적 자질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 자질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자객 도덕이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써 주시면 되죠. 그래서 상담사는 자, 여기에서 주어는 제 이 문제에서 제가 답안을 썼는데 주어를 제가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라고 했으니까 직업 상담사는, 그래서 은는 이가잖아요. 주어는 은는 이가가 주어잖아요. 자, 언어 수업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 국어 선생님은 아니죠, 제가. 자,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여기다 공감적 이해를 넣은 거죠. 더 추가한 거죠. 그리고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해 내담자를 여기서 내담자애가 아니라 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내담자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내담자를 존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아마도요 하면서 직업 상담은 내담자를 공감적 이해와 공감적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저 환멘토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한번 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공부는 여러분들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고 난 다음에 쓰셔야 돼요. 쓰고 여러분들이 계속 입으로 말하고 쓰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게 그 강의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